오늘 지난 시간 이어서 이제 경우의 수 할 건데, 저번에 배운 건 사실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중2 때 배웠던 거 그냥 경우의 수를 갖다가 세는데, 그냥 뭐 크게 보면은 합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고 곱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뭐 얘는 뭐 법칙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색한 거고, 그냥 경우를 나누어 셌을 때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해주는 거고, 사실은 여러분들 요것도 다 이제 할 줄 알지만은 얘가 이제 아주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공통수학 1에서 경우의 수를 한다는 거는 이제 얘를 밥 먹듯이 구구단처럼 쓰는 거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곱의 법칙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거는 여기 뭐 A, B, C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예루야 몇 가지예요? 6개. 그럼 여기 이제 2고 여기 3가지니까 곱했잖아. 책이 곱했잖아. 이거 왜 곱했어 근데?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곱하기 B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를 곱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곱했냐고. 왜 곱했냐고. 그 뭐예요? 몇 개로? 그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왜 곱했어요? 자연의 선물. 근데 이제 설명하기가 어렵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설명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이제 뭐 곱셈의 원리랑 같은 거라고 했지. 이 구구단은 곱셈이라는 게 뭐야? 덧셈을 여러 번 하는 거지. 이건 2 곱하기 3이라는 건 2를 3번 더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뭐 3을 2번 더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 2 곱하기 3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 A에서 B로 가는 걸 요걸 하나를 고정을 했을 때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3가지잖아. 요게 3가지잖아. 그지? 요것도 3가지잖아. 이렇게. 그럼 3가지가 2개 있는 거니까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 이렇게. 덧셈을 그냥 이제 여러 번 반복하는 거니까 이제 곱하는 거라고 했지. 근데 중학교 때 보면은 보통 공부하고 외울 때 동시에 일어나거나 연달아 일어나면 곱한다. 이렇게 배우잖아. 맞아?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왜 곱하는지를 제대로 잡고 있어야 되고, 요 곱하는 요 느낌이 이렇게 자꾸 늘어나면 느낌이 좀 이상해진다고 했지. 근데 계속 곱해 나가는 거를 정확히 짚고 가야지 이 단원을 잘할 수 있다 그랬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거기 여기에다가 추가해서 이 우리 한 다음 금요일쯤 진도 나갈 건데 A, B, C 뭐 D까지 할까? 4개의 문자가 있어. 요거 순서를 바꿔. 일렬로 나열하기지.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말하자면 이렇게 4칸이 있는데 여기다가 얘네들 채워넣는다고 생각하라고 했죠. 그럼 처음에 들어올 수 있는 게 4가지. 그럼 하나를 썼으면 그 다음엔 3가지, 2가지, 1가지 이렇게 다 곱해 나간다고 했지. 이걸 밥 먹듯이 할 거라고 했고요. 금요일에 진도 나갈 거지만 얘를 기호로 어떻게 쓴다 그랬지? 4배. 오, 너 한번 배웠었지? 아 맞네. 굳이 할 필요가 없어. 4팩 뭐 이런 거라고 했었죠. 저 느낌표 아니었어요? 너 저기 프린트 가서 너 갖고 와. 그 조그만 프린터에 있어. 그 집어서 갖고 와. 아 맞네. 얘를 한번 배웠으니까 그냥 하면 되잖아. 자, 이승호 저거 할 때 못 들었구나. 승호는 뭐 스킵해도 되고. 자, 여기 약수의 개수를 볼 건데, 요거 중1 때 배우거든요. 여러분들 중1 때 뭐 소인수분해하고 막 그런 거 할 때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걸 배워. 근데 뭐 예를 들어 6의 약수는 몇 개야? 1, 2, 3, 6 세면 되죠? 맞아? 그럼 360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래. 이거 어떻게 돼? 너무 많잖아. 맞죠? 그럼 이제 얘를 이제 소인수분해를 해. 360을 소인수분해를 해볼게요. 그럼 뭐지 이렇게 중1이면 이렇게 하잖아. 하나씩 하나씩. 좀 오래 걸리지? 그럼 이제 고1이니까 이렇게 좀 큼직큼직 이렇게 해서 좀 보면은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맞지? 그럼 얘는 지금 66이잖아. 2 2개, 3 2개 보여요? 2 하나, 5 하나 보여요? 그럼 여기 이제 소인수분해 하면 2가 총 몇 개예요? 3개. 2가 총 3개, 3은 2개, 5가 하나, 뭐 이렇게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럼 소인수분해를 해놓고 이거의 약수의 개수를 셀 건데, 근데 얘가 숫자가 좀 커서 작은 걸로 먼저 보여줄게요. 작은 걸로. 12의 약수의 개수를 볼 거거든? 이 정도는 뭐 그냥 셀 수도 있긴 하지? 그럼 얘를 이제 소인수분해를 하면은 이렇게 되잖아. 맞니? 얘의 약수라는 거는, 자, 여러분들 12의 약수 중에 2가 있어요? 2가 약수? 있지? 6은? 있어요. 있지? 8은? 없어요. 안 되지. 맞아요? 약수를 만들 때 보면은 얘가 지금 2가 2개 있고 3이 하나 있단 말이야?
그럼 냉장고에서 갖다가 뭐 꺼내 먹듯이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아무거나 꺼내서 조합하면은 약수가 되는 거지. 8 같은 경우는 2를 3개 못 꺼내잖아. 그러니까 약수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이걸 뭐 안 골라도 상관없어. 안 골라도 상관없는데 여기 있는 한도 내에서 골라주면 약수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중1 때는 이제 요렇게 배웁니다. 여기 2를 2개까지 쓸 수 있으니까 2를 하나 쓰는 경우, 2를 2개 쓰는 경우, 2를 안 쓰는 경우, 3을 하나 쓸 수 있고요, 안 쓸 수도 있고요. 그럼 여기를 곱한다는 게 이걸 조합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약수의 개수가 나와버리지. 맞아? 그럼 개수만 보려고 해. 그럼 다 써서 뭐 보면 되지만은 개수는 여기 이미 나와 있잖아. 몇 개야? 6개. 6개지. 맞아? 그럼 이 6개라는 걸 빨리 구하는 방법을 보면 얘를 소인수분해를 해놨지. 그러면 가로줄, 세로줄 이거 개수를 곱해주면 그냥 개수가 나오는 거잖아. 근데 가로줄, 세로줄은 여기에 의존하지. 여기 있는 그 소인수의 지수에 의존하잖아. 그럼 여기다 플러스 1, 여기다 플러스 1 해버려서 곱하면은 3 곱하기 2니까 개수가 나와버리겠지. 이렇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얘 약수의 개수를 할 때도 이렇게 해서 다 곱해버리면 약수의 개수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 3개짜리인데 그냥 곱해도 되나? 이렇게 이제 의심이 들 수가 있어. 그럼 얘를 중1 때처럼 안 하고 이렇게 해볼게. 2를 안 쓸 수 있고 하나 쓸 수 있고 2개 쓸 수 있지. 3을 안 쓸 수도 있고 하나 쓸 수도 있지. 이렇게. 그럼 좀 전에 봤던 것처럼 곱의 법칙으로 이렇게 길찾기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약수가 만들어지겠지. 맞아? 그럼 얘도 지금 보면은 여기 3개, 2개, 1개니까 이렇게 길찾기로 생각하면 되겠지. 4가지, 3가지, 2가지 곱해버리면 약수의 개수가 나오겠죠. 됐어요? 이 약수의 개수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 단원에서만도 나오지만은 나중에 이제 고2, 고3에 올라가면은 그냥 보통 문제에서도 뭐 물어봅니다. 그래서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곱의 법칙의 일종인 거지. 근데 약수의 개수를 할 때 좀 심화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약수가 그러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몇 개냐? 4, 3, 12. 24개가 있지. 맞아? 24개. 개수는 금방 알겠어요? 근데 저걸 다 더하라 그랬어. 다 더해. 24개를 다 더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곱을 응? 곱을 합으로. 저게 무슨 소릴까요? 곱을 함으로? 여기 있는 24개의 약수를 다 갖다 더하라 그랬어요? 다 갖다 더하라 그랬어? 그러면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데 답을 미리 써줄게요. 2로 만들 수 있는 게 아까 얘도 저걸로 해야겠다. 12로 해줄게요. 작은 걸로 먼저. 그럼 얘 12의 약수의 모든 약수의 합을 보려면은 이렇게 해버리면 약수의 합이 나옵니다. 괜찮니? 괜찮니? 괜히 지웠네. 다시 써줄게요. 봐봐. 자, 여기 곱하잖아, 이렇게. 응? 그러면은 얘랑 곱해지는 게 여기고 얘랑 곱해지는 게 1 곱하기 3, 2 곱하기 3,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그럼 보면은 얘가 얘랑 곱해진 거, 얘가 얘랑 곱해진 게 나오지. 그러니까 이걸 전개하면 지금 항으로 보면은 3개, 2개니까 6개가 나오잖아. 모든 약수가 다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걔네가 어떻게 돼 있어? 덧셈으로 몽땅 연결돼 있지. 그러니까 얘 약수가 6개였는데 그걸 다 더한다는 게 이렇게 묶어놓고 갖다 곱해버리면 약수의 합이 나오겠지. 이해돼? 요것도 잘 물어봅니다.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 나온 360 같은 거, 그럼 제 소인수가 3개 있어도 같은 원리로 인해서 얘 모든 약수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연달아서 이렇게 해버리면 모든 약수의 합이 나옵니다. 괜찮아요? 근데 이게 곱이 여기가 없어. 이렇게 2개면 괜찮거든? 근데 3개 가면 느낌이 이상할 수 있거든요? 느낌이 이상할 수 있거든? 여기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여기만 했을 때 얘네들의 약수의 합이 나올 거 아니야. 그 다음 얘랑 곱해지면 5가 없는 애들이고 얘랑 곱해지면 5가 있는 애들이겠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결국엔 전개하면 모든 약수의 합이 다 나와버린다 라는 거를 곱의 법칙으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괜찮아? 재미없어? 아픔하지 마. 자, 연습 한번 해볼까? 72 조금 큰 걸로 이거 소인수분해 해보세요. 98, 70이니까. 그랬지? 자, 약수의 개수는 몇 개예요? 6개.
여기 플러스 1 해야 돼. 플러스 1 해야 돼. 아, 오케이? 왜냐면은 안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까 1 추가됐잖아. 그럼 4 곱하기 3이지? 예. 그럼 12개죠? 약수의 개수는 12개. 예. 그럼 얘네들 12개의 약수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은 좀 쓰기 귀찮은데. 이렇게 해주면 약수의 합이 나오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 됐어요? 이걸 구하래. 얘도 가끔 물어봅니다. 얘까진 많이 물어보거든? 얘는 그렇게 많이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나와. 가끔 나와. 또 이때도 나와. 이번에는 여기 있는 약수가 몇 개였어, 이거? 12개지. 이걸 싹 다 곱하래. 어떻게 할까요? 짜증나죠? 근데 이제 요거는 중1 때 보면은 중1 애들이 약수의 개수를 셀 때 이런 식으로 세. 72를 두 약수의 곱으로 쓰는 거야. 이렇게. 아니? 이런 거 해봤니? 중1이면 아직 얼마 안 됐잖아. 2년밖에 안 됐잖아, 너네들. 4 곱하기 뭐냐? 18인가? 5는 안 되고. 6 곱하기 12? 8 곱하기 9? 그 다음은 9 곱하기 8이니까 중복이잖아. 맞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세기도 한단 말이야, 약수의 개수를. 맞아? 그럼 내 눈에 보이는 여기 12개가 약수지. 이걸 다 곱하라는 거지. 맞아? 이거를, 눈에 보이는 거를 다 곱하는 거지. 그럼 그 얘기는 72를 몇 번 곱하는 거야? 72를 6번 곱하면 되는 거겠지? 예. 그럼 72의 6제곱. 이게 정답이야. 모든 약수를 다 곱한다는 거. 근데 여기 있는 6개라는 거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여기가 지금 전체가 약수였지. 이게 몇 개였어? 12개였지. 12개를 2개씩 짝지은 거지. 맞아? 그럼 여기 있는 6이라는 게 이렇게 2분의 10이 이렇게 들어온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약수의 곱을 하라고 하면은 이 개수를 2로 나눈 거를 이 수를 이제 거듭제곱 해주면은 곱을 구할 수 있겠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무도 안 적어 놓는데 요거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잘 이제 끄덕끄덕 이해가 되는데 또 물어보면 또 잘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됐어? 지금 이제 문제에서는 이제 개수만 갖다가 물어봤지만은 약수 문제가 나오면은 모든 약수의 합, 모든 약수의 곱 이런 것도 이제 연달아서 연관지어서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번 보면은 360이랑 540의 공약수? 그럼 일단 540도 소인수분해를 해볼게요. 그럼 소인수분해 할 때 이렇게 좀 크게 나눠놓고 하면 좀 쉬워. 그럼 얘는 지금 7, 8에 56이잖아. 7, 8에 56? 맞냐? 54인데요. 아, 뭐지? 6, 9, 54인가? 그럼 뭐냐? 그러면은 2 한 개, 그지? 3, 3개냐? 그지? 근데 여기서 2 한 개 더 추가되고 5 한 개 더 있는 거지, 이렇게. 됐어? 조금 빨리 할 수 있지, 크게 이렇게 나눠놓으면은. 됐나? 근데 얘하고 공약수의 개수야. 이거 좀 오랜만에 들어보죠. 공약수가 뭐냐? 공통된 약수들이지. 예. 그럼 저 공약수들은 어떻게 구해? 다 약수 구한다면 겹치는 저 둘에 최대 공약수를 구해. 최대 공약수. 그거의 약수. 그치. 최대 공약수가 뭐야? 겹치는 거 중에 제일 많이 겹치는 큰 거잖아. 그지? 그럼 얘네 둘 이렇게 나란히 써놨는데 최대 공약수 구할 수 있어? 2는 몇 개 겹쳐? 2개요. 3은? 2개요. 5는? 이게 최대 공약수지. 그럼 이 녀석의 약수의 개수를 세버리면 되겠지. 예. 됐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아래 517번 볼게요. 자, 270 나왔어요. 약간 좀 똑같은 걸 또 하는데 이거 소인수분해 암산 가능한가? 2 곱하기 2 곱하기 3에서 멋있다. 이 중1 때에 비해서는 많이 성장한 거지. 이 정도면 소인수분해 바로 암산 가능하죠. 자, 됐지? 맞아요? 이 약수의 개수는 뭐 2 곱하기 4 곱하기 2를 해버리면 될 텐데 얘가 뭐라 그랬어요? 홀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지. 이거 어떻게 되지? 약수들 중에서 홀수여야 돼. 홀수. 그럼 홀수란 얘기는 그냥 2가 없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요거 이제 약수의 개수 될 때 선생님이 2 곱하기 4 곱하기 2 했는데 여러분 머릿속에서 내가 이제 해준 것처럼 이 길찾기로 이게 펼쳐져야 돼. 2 곱하기 4 곱하기 2였지? 그럼 이제 길을 지나가는데 짝수를 지나가는 길을 없애면 그치 여기를 안 지나가면 되겠지. 얘를 안 지나가면 되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기를 안 지나간다는 얘기는 여기 길을 폐쇄해. 그럼 여기 몇 가지? 한 가지지? 1 곱하기 4 곱하기 2 이렇게 해버리면 만들 수 있는 모든 홀수인 약수의 개수를 셀 수 있겠죠? 됐어? 이해됐어? 너 이렇게 고해 법칙으로 이렇게 딱 떠올라야 돼요. 18번 해보세요. 일단은 약수의 개수 있다는 얘기 했으니까 600을 소인수 분해를 합니다. 600을 소인수 분해를 하면은 이거잖아. 그럼 이게 뭐니? 2 2개, 5 2개, 2 하나, 3 하나? 그러면은 2의 세제곱, 3 하나, 5 2개. 뭐 괜찮니?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2의 배수의 개수래? 그럼 이번에는 2의 배수니까 일로 가면 안 되지. 2를 적어도 하나는 포함해야겠지. 그럼 요렇게 3가지, 2가지, 3가지. 그럼 3 곱하기 2 곱하기 3 하면은 나오는 짝수의 개수가 나오겠지?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뭐야? 3의 배수의 개수니까 요번에는 여기는 상관없는데 여기를 지나가면 안 되지? 그럼 4 곱하기 1 곱하기 3 해버리면은 답 나오겠죠? 너무 쉽죠? 넘어가죠. 사실은 뭐 약수에 관련해서 좀 더 얘기할 게 있는데 처음이니까 기본으로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수 예제 5번 같은 경우는 뭐야? 뭐지?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자, 길이 이렇게 돼 있대. A에서 B로 간대요. 그러면 이게 합의 법칙이랑 고의 법칙이 들어있는 건데 이렇게 반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제 윗길로 갈 수 있죠. 아랫길로 갈 수 있죠. 맞아? 윗길로 가는 건 몇 가지예요? 3, 3, 9. 아랫길로 가는 거는 2, 3, 6. 됐어요? 그럼 9가지, 6가지를 이걸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더해요. 당연히 더해야지. 일로 가거나 일로 가는 거니까. 근데 거기 이제 문제 2번 읽어보면은 뭐래? 여기에 이제 수진이하고 동건이가 있대. 수진이하고 동건이가 있대요. 근데 얘네가 지금 A에서 B까지 간대. 그치? 그냥 가면 되는데 뭐랍니까 얘가? 한 명이 지나간 길은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 안 된다고 이제 했지. 그러면 어떻게 세면 될까? 어떻게 세면 될까요? 이 경우를 좀 많이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왜냐면은 너 먼저 가. 그 다음에 뭐 얘 가 라고 할게. 수진이 먼저 보낼게요. 수진이를 먼저 보내는데 수진이가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지. 맞아? 그러면은 경우를 수진이가 일로 간 경우, 요 아랫길로 간 경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됐어요? 그럼 수진이가 일단 윗길로 갔어요. 그러면 이건 뭐야? 3 곱하기 3 그냥 9가지지. 이렇게. 근데 그 다음에 여기서 동건이가 가는 게 동건이 선택지가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어. 맞아? 그럼 동건이가 윗길로 가면은 모르긴 몰라도 얘 수진이라는 애가 뭐 이런 식으로 뭐 갔다고 쳐봐. 그럼 동건이는 저기 못 가지. 그럼 동건이 윗길로 갈 때는 2가지, 2가지, 4가지밖에 없지. 맞아? 4가지. 이거 그 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은 도시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런 거야? 그렇게 어려워. 문제를 안 읽었네. 아 도시를 지나갈 수 없다. 그러면 수진이가 윗길로 가면은 동건이 아랫길로 가라는 얘기네. 맞아? 그러면은 수진이가 윗길로 갔어. 그럼 동건이가 아랫길로 가면 되는 거니까 아랫길로 가는 건 몇 가지야? 6가지지. 6가지. 그럼 여기서 다시 문제. 수진이는 9가지, 동건이는 6가지거든 이렇게. 이거 둘이 곱해야 돼, 더해야 돼? 곱해요. 곱해야 돼. 알았어? 당연한 거야. 수진이가 아까 했던 것처럼 수진이가 이렇게 갔을 때 요 경우에 대해서 6가지가 나오는 거지. 곱해줘야겠지. 그럼 반대로
수진이가 아랫길로 갔어. 그럼 얘는 5가지지? 아, 6가지지? 그 다음에 동건이가 위로 가면 다시 9가지겠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54 더하기 54 하니까 108이 정답이겠죠? 됐나? 그래서 합의 법칙이랑 고배 법칙이 좀 껴있는 뭐 그런 문제였고요. 하나만 해볼까? 19번 한번 해보세요. A에서 D까지 가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근데 한 번 간 데는 또 가면 안 된다. 근데 요거는 얘가 뭐 어떻게 가라는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경우가 좀 많습니다. 한 4가지 정도 보이는데 A에서 B로 갔다가 그냥 D로 가버려. 괜찮죠? 아니면은 A에서 아랫길로 C로 갔다가 D로 가버려. 이것도 괜찮고요. 근데 좀 이게 얘가 뭐 돌아다니는 걸 좀 좋아하는 애야. 이렇게 뭐 거쳐서 갈 수도 있겠지. 4가 어떻게 쓰는 거더라? 이건가? C, B, D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 그 좀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는 몇 가지야? A, B, B, D는 여기는 2 곱하기 3이죠? A, C, C, D 이렇게 A에서 B, B에서 C, C에서 D A에서 귀찮아 죽겠어요. C 2가지, 3가지 이렇게. 요거 4개를 다 어떻게 해야 돼? 요거 4개를 갖다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죠. 더해야죠. 근데 이걸 감이 전혀 없는 친구들은 저걸 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곱하면 큰일 나겠죠? 별거 없고요. 그 다음은 이제 색칠하기 문제입니다. 색칠하기 문제. 근데 중학교 때도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야. 근데 얘 아까 맨 처음에 선생님이 막 그 숫자 만들기나 뭐 이제 알파벳 채워 넣는 것처럼 지금 색깔이 5가지 색깔이 있다 그랬죠? 그럼 5가지 색깔 여기다 칠하는데 여기 색칠하기에 이제 룰이 있어. 거기 문제를 읽어보면은 원래 숫자 만들기 같은 거는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이게 A, B, C가 있는데 여기 쓰는 게 3가지야. 그 다음은 2가지고 그 다음은 1가지였잖아. 이렇게. 맞아? 근데 지금 색칠하기 문제는 보통 룰이 어떠냐면은 여기랑 여기만 다른 색깔로 칠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쓴 거를 또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그런 식으로 여기를 채워놓는다고 하면은 처음에 여기는 3가지겠고 얘는 요거만 안 쓰면 되니까 2가지겠지. 얘는 요거만 안 쓰면 되니까 2가지겠지. 이런 식으로 중복해서 쓸 수 있다는 게 룰인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여기는 그림이 좀 달라졌고 색깔이 좀 많아졌어요. 그럼 5가지 색깔을 칠할 거거든? 근데 이제 요거 할 때 팁이 영역들이 뭐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 중에서 인접한 게 가장 많은 녀석을 칠해주는 게 좀 유리합니다. 사실 뭐 얘를 먼저 칠하든 얘를 먼저 칠하든 상관없는데 얘를 먼저 색을 정해놓고 가는 게 편하다 이거야. 그럼 처음에 5가지 색깔이 있었어. 그럼 여기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그냥? 5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겠지? 됐네?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를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채웠어. 그럼 다른 애들은 빨간색 아예 못 쓰겠지? 그 다음엔 B를 칠할게요, 승우야. 그럼 B는 몇 가지 칠할 수 있어요? 4가지. 무슨 생각하고 있었어? 수학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그 다음에 C는 몇 가지예요? 얘는 지금 여기 있는 색깔, 여기 있는 색깔 못 쓰지? 됐어? 뭐 예를 들어 색깔을 칠해줄까? 얘가 보라 색깔이었다 치자. 얘가 파랑 색깔이었다고 치자 이렇게. 그 다음 얘 차례야. D는 몇 가지야? 얘도 그냥 이거랑 이거만 안 쓰면 되지. 보라 색깔까지 쓸 수 있잖아. 이렇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얘도 이렇게. 괜찮니? 뭔지 알겠어요? 자, 뭐 아래 그림이 있을 것 같은데 색칠하기 문제는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가면 되는데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4가지 색깔을 칠할 거야. 4가지 색깔. 룰은 똑같아. 인접한 애들은 다른 색깔로 칠해야 돼. 근데 이제 요렇게 마주보고 있는 건 인접하는 건 아니야. 요렇게 이웃한 게 인접한 거예요. 됐어요? 자, 여기다 4가지 색깔을 칠할 거예요. 여기 먼저 칠하지 뭐. 여기 4가지라고 할게 이렇게. 4가지. 뭐 하나 정해졌어. 그럼 B는 몇 가지예요?
세 가지. 너무 당연하게 쟤만 안 쓰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얘는 몇 가지예요? 세 가지. 얘도 이것만 안 쓰면 되잖아. 얘도 뭐 이제 세 가지가 되겠지,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는 몇 가지예요? D도 세 가지. 얘는 일치했으면 얘는 요거랑 요거랑 인접해 있잖아. 두 가지. 그럼 두 가지겠지. 아무래도. 근데 여기서 물음표가 원래 떠야 정상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두 가지가 아니야, 얘가. 두 개도 되고 세 개도 그렇지. A랑 C가 같은 그렇지. 하나 다른 경우. 여기를 3이라고 쓰는 순간 생각을 해야 돼. 뭔 소리냐면은, 봐봐. 지금 상황에서는 얘는 지금 두 가지밖에 못 쓰지. 근데 여기 들어올 때, 얘가 빨간색을 쓸 수도 있거든, 이렇게. 그렇잖아. 여기 빨간색을 쓸 수도 있잖아. 근데 얘 입장에서 보면 어때? 이거 빨간색만 안 쓰면 되지. 그럼 얘 세 가지가 돼버리겠지. 그치? 그럼 얘 색깔에 따라서 여기가 달라지네? 얘 색깔이라기보다는 얘랑 얘가 색깔이 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달라지지. 맞아? 그럼 이런 경우는 대표적인 문제고요. 경우를 나누어 줘야 돼. 지금처럼 하나씩 칠해 가는데 첫 번째 경우는 여기랑 여기랑 색깔이 같은 경우, 여기랑 여기랑 다른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경우의 수가 있을 텐데 얘네 둘을 기준으로 잡으면 둘이 색깔이 똑같거나 다르거나 두 개밖에 없잖아. 맞아? 그럼 색깔이 똑같은 경우에는 자 처음에 여기 네 가지, 세 가지 들어오지. 그럼 얘 차례야? 얘는 무조건 얘랑 같은 색깔 칠해야 되지. 선택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한 가지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만 안 쓰면 되지. 그럼 얘가 세 가지가 되는 거겠지, 이렇게. 그럼 여기랑 여기를 같은 색으로 칠하면서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 색깔을 칠하는 경우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엔 이제 여기랑 여기랑 색이 다른 경우인데 처음에 얘 네 가지, 그럼 얘는 세 가지야. 그 다음에 얘 차례인데 얘는 이거 못 쓰죠? 근데 이것도 못 써요. 왜냐면 내가 다르다고 가정했거든. 다른 색깔을 쓸 거거든. 그럼 얘는 두 가지밖에 안 돼. 그 다음에 얘 입장에서도 지금 여기랑 여기가 다른 색깔이야, 분명히.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밖에 안 돼. 여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이제 더해줘야 된다. 됐어? 색칠하기 문제 뭐 별거 아니거든. 그냥 중복해서 쓸 수 있으니까 내가 칠하려고 하는 요 영역에서 인접하는 거에서 내가 색깔을 몇 가지를 못 쓰나를 봐주면 되는데 이런 경우 인접하진 않지만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얘를 돌아가면서 칠하는데 여기서 물음표가 뜨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이상한데? 그래야지 경우를 나눌 수가 있어. 저 물음표가 안 뜨면 그냥 답 쓰고 끝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어렵게 나오면은, 뭐 어렵게 나온다기보다는 대표적인 뭐 유형이고, 이 아래 뭐 비슷한 그림이 있을걸? 요 523번이 얘는 삐뚤빼뚤 그렸지만 방금 쌤이랑 한 거랑 똑같은 문제죠? 521번? 얘는 어떨까? 얘는 물음표 뜰까 안 뜰까? 자, 여기 뭐 네 가지 색깔이겠지? 네 가지 색깔 칠할 거거든요? 어디 먼저 칠할까? A. 근데 얘 어디 먼저 칠할까 할 때는 얘네 중에서 인접한 게 제일 많은 애를 먼저 칠하는 게 좋아. 얘는 지금 이거밖에 없잖아, 인접한 게. 그럼 B.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거. 그럼 여기를 먼저 칠할게. 그럼 얘 네 가지지. 그 다음 여기 보지 뭐. 세 가지. 여기 세 가지야? 여기는. 두 가지. 이거 인접했으니까 두 가지지. 얘는. 두 가지. 했어? 이거 물음표 뜨는 거야 안 뜨는 거야? 안 떠요. 안 떠. 그냥 끝이에요. 곱하면 끝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 재밌니? 재미없니?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러면 너 바로 하자. 아니. 요거 여기 빨간색으로 돼 있잖아. 빨간색으로 돼 있는데 얘는 한번 이제 이해를 해보고 이해가 잘 되면 이제 베리 굿인 거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나중에 손가락으로 세면 됩니다. 뭐 나와봤자 한 문제밖에 없거든. 돈 문제인데 100원짜리가 한 개. 너네 요즘에 근데 동전 갖고 다니니? 안 갖고 다니니? 그거는 갖고 다녀? 예. 자, 총 뭐 얼마야 이거? 230원 갖고 있는 거네? 230원 갖고 있는 거네?
근데 이제 얘로 돈을 낼 수 있는 방법의 수, 얘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아까 좀 전에 했던 약수의 개수랑 똑같습니다. 약수의 개수랑 똑같아. 얘 100원짜리만 보면은 요거는 안 내거나 한 개 내거나, 그지? 얘도 0, 1, 2, 0, 1, 2, 3 이렇게 있는 거지. 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약수의 개수랑 똑같은 원리야.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곱해버리면 되겠지? 그럼 24가지지. 근데 여기 보면은 괄호치고 뭐라 그랬어? 단, 빵원은 아니야. 그럼 빵원이라는 거는 이렇게 지나가는 거잖아. 이거 한 가지 빼줘야겠지? 맞아? 그럼 정답이 23가지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되겠지. 됐나? 방법의 수는 약수의 개수랑 똑같아요. 이해돼? 근데 여기 보면은 잘렸지만 이제 금액의 수를 물어봤어. 그럼 금액의 수라는 거는 이 방법의 수랑 좀 차이가 있는데, 말하자면은 요거를 하나 내고 이게 빵개 이렇게 되면 100원이지. 근데 요거 빵개하고 요거 2개하고 요거 빵개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100원이지. 그럼 방법의 수에서는 50원짜리 2개랑 100원짜리 하나가 다른 방법이지만 금액으로는 중복이잖아. 이건 23개보다는 적겠지. 맞아? 그럼 요거 어떻게 세지? 금액은? 어떻게 셉니까? 100원짜리를 50원짜리 2개로 생각해서 응. 풀면 그래? 맞긴 맞는데 그래도 되는 거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금액이면은 손가락으로 세우면 됩니다. 제일 작은 거부터 세요. 10원, 20원, 30원, 40원 돼 안 돼? 안 되지. 그 다음에는 50원, 60, 70, 80, 90 돼 안 돼? 안 되지. 100원. 110, 120, 130 이런 식으로 세면 되겠지? 세면 돼. 그래봤자 230원밖에 안 되잖아. 맞아? 그냥 세면 돼요. 근데 이제 이 금액이 좀 어려운 거고, 방금 예루가 얘기했던 이제 얘를 돈을 바꾸면 되지 않냐? 잔돈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되지 않냐? 라고 했는데, 이 돈 바꾸기를 한번 보여줄 거야. 자. 500원짜리 한 개가 있고요. 100원짜리 5개가 있어요. 오케이? 그럼 낼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 5개. 방법이요? 방법의 수. 9개 이거 안 내거나 내거나. 0부터 5까지. 그럼 6이 12에다가 빵원 내는 거 빼면 11가지 뭐 이런 거겠지? 됐어요? 근데 금액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금액의 수? 세.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600원,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10가지네? 맞지? 이건 뭐야, 그냥? 세고 보니까 이건 뭐야, 그냥. 100원짜리 그냥 10개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냥 10가지지, 뭐. 맞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큰 돈이 있지. 이 큰 돈을 잔돈으로 그냥 바꿔놓고, 이거 보면은 그냥 10가지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지. 이걸 100원 단위로 촘촘하게 나눌 수 있는 거 아니야? 이해돼? 이게 돈 잔돈 바꾸기거든? 잘 보세요. 자, 100원짜리 한 개 줄였어. 원래 100원짜리가 5개가 있어야 500원짜리잖아. 맞아? 그럼 낼 수 있는 금액으로 한번 세볼게요. 자, 작은 돈부터 100원, 200원, 300원, 400원까지는 되지? 500원 돼, 안 돼? 되네? 500원, 600원, 700원, 800원, 900원. 뭐야, 다 되네? 그럼 얘도 지금 어때? 100원짜리 9개랑 똑같네? 그냥 잔돈 바꾸기 가능하잖아. 왜 안 돼? 100원부터 900원까지 다 낼 수 있잖아. 낼 수 있는 금액으로 보면은 요거랑 똑같잖아. 그냥 그 하나 더 작은 동전 그거에 다 합했을 때가 뒤에 있는 큰 동전보다 액수가 작으면 못 쓰잖아요. 아니, 네가 지금 셌잖아. 봐봐. 얘로 만들 수 있는 금액이 어떻게 됐어? 안 되는 경우가 지금은 돼. 얘로 만들 수 있는 금액 셌잖아, 지금 우리. 맞아?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600원, 700원, 800원, 900원 다 됐지. 100원 단위로 다 만들 수 있지. 그럼 만들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걸 봤을 때 이거랑 똑같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냥 100원짜리 9개처럼 여길 수 있다 이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저는 이 재미하는 거잖아. 방법의 수는 무시하는 거야? 금액만 모는 거야? 그냥 조용히 쓰게 아무 말도 안 해요. 승호가 꼽줘서 그래? 네. 예? 제 손들을 자격이 없어. 자, 듣긴 들어야지. 이번엔 800원이야. 금액 만들어 볼게. 100원, 200원, 300원,
400원이 안 되네. 안 돼요. 그 다음에 500원, 600원, 700원, 800원 끝났지. 맞아? 그러면 얘는 100원짜리 8개로 여길 수 있어 없어? 이건 안 되지. 이럴 땐 잔돈 못 바꾸는 거야. 잔돈 못 바꾸는 거야. 그러면 이럴 때는 얘를 쓰거나 안 쓰거나 하나 쓰거나 안 쓰거나 1, 2, 3 이렇게 해놓고 그냥 방법의 수를 구해버려. 그럼 몇 가지야? 8가지지. 거기서 빵원 내는 거 빼버리면은 낼 수 있는 금액이랑 똑같습니다. 세. 예? 맞아? 응, 낼 수 있는 금액이랑 똑같아. 방법의 수랑 금액의 수랑 똑같아. 돈 바꾸기가 안 될 때. 중복이 안 생기거든, 여기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게 잔돈을 바꿀 수 있을 때 그냥 바꿔버리면 되는 거고, 안 바꾸지 못할 때는 그냥 방법의 수로 세면은 금액의 수랑 똑같거든? 요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거야. 근데 잔돈을 바꿀 때 보면은 아까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요게 4개까지만 돼도 바꿀 수 있지. 그럼 500원짜리는 원래 100원짜리가 5개가 있어야 되는데, 요게 하나가 부족해도 괜찮아. 왜냐면 500원은 얘로 만들면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가 부족해도 괜찮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돈 바꾸기 팁이야. 근데 아까 예루가 했던 것처럼 봐봐. 여기 100원짜리가 이제 한 개 있어요. 50원짜리가 한 개 있어. 낼 수 있는 금액을 한번 볼 거거든. 제일 작은 건 뭐야? 50원. 그 다음은 100원이지. 그 다음 150원이지. 이거 50원 단위로 착착착 됐지. 뭔 얘기야? 이거 50원짜리 3개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지? 이거는 100원짜리는 이거 2개만 있으면 되잖아. 근데 하나 부족해도 괜찮다 그랬지 원래.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돼. 얘네는 무조건 돼. 근데 이렇게 5개짜리 얘네들은 이제 4개까지는 있어야지 바꿀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금액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걸 이해를 했으면 손가락을 이제 열심히 이제 안 놀려도 요 문제 볼게요. 요게 지금 1개, 요게 2개, 요게 3개 있었지. 요 100원짜리는 50원짜리로 환전할 수 있어 없어? 이건 무조건 된다 그랬어요. 그럼 요거는 50원짜리 2개로 여겨. 그럼 50원짜리가 4개 있는 것처럼 보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됐어? 이 상태에서 요것도 바꿀 수 있는지 봐봐. 근데 이건 3개밖에 안 되지. 그럼 이거 환전이 안 돼. 그럼 얘는 맞나? 10원짜리 그냥 3개 놔둬. 그 다음에는 0, 1, 2, 3, 4 0, 1, 2, 3 해놓고 뭐야 5 곱하기 4 20 빼기 1 하면 19가지.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낼 수 있는 금액의 수는 이 큰 돈을 작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데까지는 다 바꿔놓고 그 다음에는 방법의 수랑 똑같이 구하면은 금액의 수를 빨리 구할 수 있다. 이해돼? 이해가 되면은 얘를 그냥 바로 풀 수 있는 거고, 만약 이해가 안 돼, 손가락으로 세. 손가락으로 세. 그렇게 뭐 개수 많이 안 주거든? 나와봤자 한 문제야. 나와봤자 한 문제. 근데 요게 조금 까다롭지. 그리고 뭐 얘를 이용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뭐 응용되는 개념은 따로 없어요. 그냥 이 문제에서만 쓰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뭐 24번은 똑같네. 이거 봐봐. 24번 보면은 방법은 몇 개야 이거? 방법은 그냥 약수의 개수랑 똑같다 그랬어요? 여기다 플러스 1, 여기다 플러스 1, 여기 플러스 1 해서 곱해버리고 1 빼면 돼요. 이해돼? 방법은 그냥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금액을 할 거거든? 금액을 할 때는 어떻게 해? 이거 100원짜리는 이걸 바꿀 수 있지? 그럼 이거 50원짜리 4개니까 50원짜리 4개로 바꿔주면 여기 8개 됐겠네 이렇게. 괜찮니? 그 다음에 50원짜리 이거 10원짜리로 바꿀 수 있어 없어? 못 바꾸지? 그럼 여기서는 이제 방법의 수로 가는 거니까 플러스 1, 플러스 1, 4, 9, 36이니까 1 빼주면은 35가지가 정답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이게 35개 세야 돼. 하나씩 세야 돼. 한 35초 걸리겠지. 뭐, 근데 한 문제밖에 안 돼, 어차피. 됐어요? 근데 만약에 문제를 바꿔서 여기가 4개 있었다. 이렇게 쳐보자. 그러면 이거 거스를 수 있겠지, 이렇게. 이게 또 거스를 수 있겠지. 맞니? 이거 10원 단위로 다 만들 수 있는 거 머릿속에 그려져요? 맞지? 그럼 이거 10원짜리, 이거 총 얼마냐? 200, 이것도 200원인가? 440원이냐, 이렇게? 그럼 44가지야. 44가지. 10원짜리로 싹 바꿀 수 있잖아. 10원부터 440원까지. 44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 그러니까 그 방법의 수하고 금액의 수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금액의 수에서 요 아이디어를 쫙 이해를 하면은 문제를 빨리 풉니다. 빨리 풀고요. 한 김에 이것도 할까? 30번 한번 해보세요. 530번.
방금 한 거랑 똑같네, 근데? 응. 몇 번이요? 30번. 얘도 그 복소수 안 된 거 풀었니, 안 풀었니? 안 풀었지? 사실 8시인 줄 알았어요. 오늘 좀 하고 가. 그럼 좀 끝나고 더 해줄게. 공부 좀 해. 뺀질거리지 말고. 자, 얘는 일단 방법의 수는 어떻게 해? 네, 약수의 개수랑 똑같다 그랬어요? 이렇게 내는 방법의 수는? 이건 이해돼? 승우 왜 그래? 3 곱하기 4 곱하기 5 하면 끝이야? 근데 이제 빵원 빼라고 하면 한 가지만 빼주면 되는 거야? 됐어요? 근데 금액의 수지? 금액의 수인데 요거 10,000원짜리 5,000원짜리로 바꿀 수 있어 없어? 이건 무조건 돼요. 무조건 돼. 100원짜리 50원짜리 똑같아. 요거 바꿀 수 있어 없어? 다 되네. 이거 1,000원짜리로 다 거스를 수 있어. 1,000원 단위로 다 쪼갤 수 있다 이거야. 그럼 얘네가 지금 총 얼만데? 23,500원, 39,000원인가? 그럼 그냥 39가지야. 1,000원 단위로 착착착착 쪼갤 수 있거든. 이해되지? 이걸 이제 이해를 하면은 요런 문제를 만났을 때 별로 뭐 이렇게 어렵지 않다. 근데 내 경험상 학교 시험은 잘 안 내더라고. 학교 시험엔 잘 안 내더라고. 교과서도 있긴 있어요. 몇이냐? 한 2개 정도만 하고 오늘 좀 일찍 뭐 끝내주도록 할 건데요. 좀 어려운 걸로 하자. 34, 36 트라이 해보세요. 봅시다. 위에 거는 4명이 전원 똑같은 답을 골라줬는데 전원 정답인지 한번 볼까? 그 색깔이 몇 개니 이거? 색깔이? 4개밖에 없네. 근데 규칙이 아까랑 똑같이 뭐 인접한 건 다른 색으로 칠하라고 했는데 뭐 하나 걸려있지. 얘랑 얘랑 같은 색을 칠하라 그랬나? 그러면은 여기 1번하고 6 여기를 먼저 칠하지. 여기를 먼저 칠해. 그럼 한 가지 색을 썼으니까 여기를 칠하는 건 이제 4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 어디 칠할래? 뭐 아무데나 칠해도 상관없는데 뭐 여기였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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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또는 6이랑 무조건 인접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뭐 여기부터 칠할게. 그럼 여기 3가지 칠할게요. 됐나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얘는 확정적이야. 얘는 그냥 2가지야. 요거 발라야 되니까. 그럼 여기도 칠했어요.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보면은 얘도 그냥 2가지네. 얘도 2가지. 요거 못 쓰니까 2가지고요. 그럼 여기를 2가지를 썼다는 거는 마찬가지로 얘랑 얘랑 다른 색깔이거든. 이렇게. 그럼 얘도 그냥 2가지겠네. 물음표 안 뜨죠 이거? 그림은 좀 복잡한데 2가지인가? 이렇게. 그림은 좀 복잡한데 그냥 물음표 같은 게 안 뜨는 거지. 여기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정답이 96. 어떻게 다 맞았지? 맞다. 성윤이 거 베꼈나?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뭘? 이게 좀 어지러워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입체라든지 뭐 이런 능력이 좋은 친구들은 쫙 이제 막 그냥 머리로도 쫙 풀 수 있는데 이거 18. 이게 좀 어지럽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수형도라는 얘기 해줬거든? 수형도? 수형도가 뭐였지? 그거 입시도형 펼친 거요. 그건 전개도고. 아. 수용도는 이제 손 모양 그림으로 이제 뻗어나가는 걸 이제 한다 그랬어요. 뻗어나가는 거를. 얘를 이제 셀 때,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도착을 할 거지, 이렇게. 도착을 할 건데, A에서 출발을 해서, 처음에 시작이,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지, 이렇게. 맞아? 그럼 여기 B로 갈 수도 있고, E로 갈 수도 있고, 뭐 D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괜찮니? 근데 여기 스타트 할 때가, 요게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이야. 뭐냐면, 얘가 정육면체잖아. 정육면체니까, 얘가 일로 온 상황이랑 일로 온 상황이랑 일로 온 상황에서 일로 가는 게 다 똑같아. 이 방향성이 없다는 거야. 다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셀 필요가 없어. A에서 B를 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것만 잘 세면 나중에 곱하기 3 하면 된다는 거야. 대칭으로 똑같으니까. 됐어? 그 다음에는 그냥 뭐 잘 세. 수용도로 써도 되고 눈으로 봐도 돼. 여기 B 왔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 가야 되지. 그럼 제일 빨리 가는 거 한번 세봐. 몇 가지야? 2가지지? 맞아? 제일 빨리 가는 건 2가지. 그 다음에 좀 한번 돌아가 볼까? 돌아가려면 어떻게 돌아가니? B, C, D. 이런 식으로 뭐 돌아갈 수 있나 이렇게? 맞아? 그럼 하나. 근데 이게 지금 몇 칸 가는 거야? 하나, 둘, 셋, 4칸 가는 거네 이렇게? 근데 4칸 가는 게 일로 가서도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지. 맞니?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 또 있니? 4칸이? 4칸 가는 게 4칸은 없는 것 같은데? 2가지.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완전 돌아가는 거. 여기서 뭐 요로 왔다가, 요로 왔다가, 요로 왔다가, 이렇게 오는 거. 다 거치는 거. 괜찮니? 어지럽지?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반대로 요로 와서 다 거치는 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또 하나 있겠지,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B에 와서 G까지 가는 게 6가지가 있어요. 여기 6가지가 있어요. 얘도 6가지가 있고, 얘도 6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세주면 할 수 있다. 괜찮니? 근데 좀 요 대칭성을 파악하는 게 요 문제의 포인트야. 경우의 수를 할 때 이런 경우가 좀 빈번합니다. 그래서 다 셀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는 게 포인트고, 사실 여기를 세는 거는 어지럽지. 그냥 수용도로 막 써서 할 수도 있는데 입체로 보려고 하면 내가 샜나? 안 샜나? 뭐 중복인가? 잘못했나? 이렇게 어지럽지? 저기를 차근차근 잘 세는 수밖에 없어 일일이. 됐어요? 예.